안녕하세요. 고궁갤러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 드려야죠.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명나라 선덕제 시기 황실도자 미감이 가장 완성되었던 순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청화 천구병입니다. 완벽한 구형의 몸체와 긴장감 있는 목선. 이 비례는 선덕 관유에서만 구현 가능한 최고 난도의 기형입니다. 청화는 깊고 안정적입니다. 자, 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확연한 연대감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코발트 안료 특유의 농담과 번짐. 이는 선덕 청화의 가장 명확한 시대적 표식입니다. 자, 관지 확인해 주시고요. 선덕 청화 천구병은 애초에 많지 않았죠. 용 문양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절제된 선, 응축된 힘,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움직임, 장식이 아닌 통치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정도 기물은 거의 없죠. 이 작품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컬렉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격을 지닌 단 한 점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높이가 대략 43 정도, 몸통이 대략 30 정도, 구연부가 약 10 정도 됩니다. 장작 가마이고 아주 묵직합니다. 청화 발색이 아주 훌륭하고 연대감이 너무 확연한 최고의 명품입니다. 자, 천천히 전체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작품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청나라 건륭 황제가 가장 사랑했던 형식, 그리고 가장 완성도 높은 장식 기법이 만난 투체 용복문 옥호춘병입니다. 옥호춘병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은 어깨에서 허리로 흐르듯 이어지며 황실 도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된 우아함을 드러냅니다. 표면을 장식한 투체는 청화 위에 오체를 더하는 고난도의 기법이죠. 자, 바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건륜관지가 보이고 충분한 연대감도 보여지네요. 자, 저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구연부 쪽도 확인해 주시고요. 한 번의 소성으로 끝나지 않는 제작 과정.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황실 제작의 증거입니다. 용은 황제의 권위, 봉황은 태평과 번영을 상징하죠. 즉, 이 도자기는 장식품이 아니라 제국의 이상과 질서를 담은 상징적 기물입니다. 건륭 시기의 투체는 색이 과하지 않습니다. 선은 분명하고 채색은 절제되어 회화적 깊이와 균형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오코춘병은 감상의 대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공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컬렉션의 기준이 되는 작품입니다. 한 점의 도자기이지만 그 안에는 건융 황제의 미의식과 제국의 정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약 45 정도, 구연부는 약 13 정도, 몸통은 약 23 정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청나라 건융 황실 미감이 가장 정제된 형태로 구현된 청화 양이화병입니다. 어깨에서 당당하게 솟아오른 두 개의 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황실 기물만이 허용받은 권위와 균형의 상징입니다. 바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융관지가 보이고 완벽한 관요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세히 봐주세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농담이 분명한 청화는 번짐없이 안정적이며 건융 관요 특유의 맑고 깊은 푸른 빛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화 발색이 정말 진짜로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는 대량 제작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완성도입니다. 몸체를 가득 채운 화무는 치밀하지만 과하지 않고 회화적인 감상 가치 또한 뛰어납니다. 이 양이화병은 단순한 장식 도자기가 아니라 건융 황제가 추구한 질서와 격이 시각화된 황실 기물입니다. 자, 전체 높이가 약 43, 구연부가 약 12, 그리고 몸통이 약 25 정도 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죠? 공간감과 리듬이 살아있어 공간에 놓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컬렉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준점이 되는 한 점입니다. 자,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물은 작은 완입니다. 형태는 낮고 안정적이며 과장되지 않은 비례해서 이미 이 도자기가 감상과 사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 문방용, 다도용 기물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붓질이 매우 회화적이고 여백 활용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선이 억지로 채워지지 않고 숨을 쉬듯 끊어지며 이어지는데 이는 숙련된 화공의 감각을 보여줍니다. 색감은 저채도의 갈색 먹색 계열을 중심으로 절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묵화에 가까운 담담한 분위기가 강하며 이는 명청대 후기 문인 취향 도자기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유약은 과도한 광택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백색으로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높이가 약 5, 구연부가 약 7 정도 됩니다.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물은 팔각형 완형 접시로 보이며 실사용보다는 문인 감상, 전시 목적이 분명한 형태로 보입니다. 여요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 위에 회화와 문자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담청색, 회청색을 오가는 유약입니다. 이는 여요를 상징하는 이른바 우천청 계열의 색감으로 푸른 하늘에 비가 갠 직후이색, 회색, 청색, 녹색이 미묘하게 섞인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색이라는 여요 미학의 정수를 잘 보여줍니다. 표면을 보면 미세한 빅렬 또는 유약의 흐름 흔적이 은근히 드러나는데 이는 여요 계열에서 매우 중요한 감상 포인트입니다. 여요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태어난 불완전함의 균형을 최고의 미로 여깁니다. 이 기물은 바로 그 미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화려함으로 시선을 붙잡는 도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두고 오래 바라볼수록 깊어지는 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은일한 고사인물 장면이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금채 또는 황갈색 계열의 시문이 정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물 표현은 과장되지 않고 담백하며 산석과 좌식 인물 배치는 송대 문인화의 정서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여요 본래의 단색미 위에 문인 정신을 이야기로 확장한 해석형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 작품은 단순히 예쁜 호리병이 아니라 건륭 황제 시대 궁정 미감과 기술력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청화 유리홍 호리병입니다. 호리병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복과 장수, 액을 맡고 길상을 부르는 형상, 도교적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궁정에서 특히 선호된 기형이죠. 이 작품은 비례가 매우 안정적이며 상부가 날렵하고 하부가 넉넉해 시각적 중심이 낮아 웅장함을 줍니다. 자, 저변 관지 확인하시고요. 유리홍 발색도 확인해 주세요. 몸체를 유연하게 감싸며 상승회전하는 구성은 건륭시기 특유의 화려하지만 질서정연한 궁정 문양의 전형입니다. 빈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는 만면문 구성은 건륭 연간의 자신감과 제국적 스케일을 상징합니다. 이 도자기의 핵심은 단연 청화와 유리홍의 병용입니다. 청화는 안정적인 푸른 발색, 선명하면서도 깊은 농담, 유리홍은 구리 안료를 사용해 고온 소성 중 색이 쉽게 날아가는 가장 까다로운 기법 중 하나이죠. 건륭 시기에 이르러 유리홍은 탁해지지 않고 회흑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은은한 젓갈색 자홍색으로 안정되는데 이 작품 역시 그 완숙한 발색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명백히 관요 계열 기술 수준을 반영합니다. 백자는 순백에 가깝되 차갑지 않고 유약층은 고르고 유리질이 뛰어나 문양 아래에서 색이 잠겨있는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번짐 없이 선명하게 제어된 문양은 한 점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던 궁정 제작 환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 도자기는 도광 연간 궁정 취향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다채 호형병으로 화려함 속에 절제와 상징을 동시에 품은 작품입니다. 기형은 어깨가 넓고 하부가 풍만한 호형병으로 건륜기의 장대함보다는 도광식이 특유의 단정하고 온화한 비례가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팽창하지 않은 몸체,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목,
전반적으로 편안한 균형감. 이는 화려함보다 신뢰 감상과 길상 의미를 중시하던 도광 연간의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자, 저변 관지 확인해 주세요.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구연부 쪽도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는 불교 길상 전통에서 유래한 팔보문 또는 그 변형이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범라, 보탑, 보병, 산호, 서책, 리본 장식, 주변에 흩어진 서운문과 소형 화훼. 이는 단순 장식이 아니라 부귀, 지혜, 장수, 평안을 한 기물에 집약하려는 궁정 길상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색감은 매우 전형적인 도광 다채 계열입니다. 분홍, 연두, 담청, 황색 등 채도가 높지 않고 부드럽게 눌린 색, 유약 위에 얹힌 듯한 가벼운 채색감. 이는 건륜기의 강렬한 색 대비와 달리 도광시기의 온화하고 내향적인 미감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건륜의 화려한 제국 미감이 한 단계 가라앉은 뒤 궁정 장식 도자기가 길상, 의례, 내실 감상으로 이동한 도광 시기의 흐름을 잘 대표합니다. 과시적이지 않지만 오래 곁에 두고 의미를 음미하는 도자기입니다. 자,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이 작품은 강희연간 도자의 생동감과 회화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오체 매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적인 기형 위에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물은 전형적인 매병 형식입니다. 짧고 단정한 구연부, 둥글게 부풀었다가 다시 잘록해지는 허리,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앉는 하부. 강희 시기 매병은 너무 장식적이지 않으면서도 조형의 긴장감과 균형이 뛰어난데 이 작품은 그 전형을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깨에서 몸체로 이어지는 곡선이 매우 유려합니다. 자, 저변 보시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연부와 어깨도 보시겠습니다. 표면에는 연꽃, 수초, 수금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연꽃과 연잎은 청정, 여름, 생명의 순환, 물새는 평안, 풍요, 자연 질서, 수면 위아래가 동시에 느껴지는 구성. 이는 강희 연간에 특히 유행한 자연 관찰 기반 회화 도상으로 상징성보다 살아있는 풍경 자체를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 작품의 색감은 전형적인 강희 오체입니다. 청록 비취색 계열의 잎과 수초, 주황 연홍 계열의 연꽃, 안정적인 흑선 윤곽, 색이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유약 위에 얹힌 채색이 가볍고 선명합니다. 이는 소성 온도와 안료 제어가 완전히 숙련된 단계에서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붓질을 보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수초가 물에 흔들리는 방향, 새의 시선과 목의 각도, 연잎의 겹침과 여백 처리, 모두가 회화적 관찰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강희 도자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하단에는 기아문과 화문띠 장식이 들어가 있어 중앙회화 영역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화면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과하지 않아 강희 특유의 질서감을 잘 보여줍니다. 자연주의적 주제,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오체, 여백을 살린 구성, 힘있되 과하지 않은 기형. 이는 이후 옹정 건륜기로 가며 점점 궁정 장식성과 상징성이 강해지는 흐름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강인연제의 오체 매병은 기형, 회화, 색채, 시대성이 모두 조화를 이룬 작품입니다. 전시장에서는 한 폭의 회화처럼 시선을 붙잡고 컬렉션에서는 강희 도자의 정수를 대표하는 기준작이 될 수 있는 기물입니다.
자,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화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송대 5대 명료 중 하나인 여요입니다. 수선화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형은 4개의 입 모양을 한 사판 혹은 능화형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부드러운 곡선미가 돋보이네요. 용도는 아마 본래 수선화를 심거나 물을 담아 감상하는 용도로 쓰였으나 워낙 기품이 있어 그 자체로 장식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요 특유의 은은하고 차분한 청회색 또는 월백색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면에 가느다란 실금인 빅렬이 미세하게 퍼져 있는데 이는 가마에서 구워질 때 유약과 태토의 수축률 차이로 발생하는 여요의 핵심 미학입니다. 가로가 약 20 정도, 높이는 약 19 정도 됩니다. 자, 꼼꼼히 잘 확인해 주시고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다음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요는 한눈에 보아도 비생유약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옅은 하늘빛과 옥빛이 섞인 듯한 색조는 여요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인위적인 장식보다 유약 그 자체의 깊이와 질감으로 승부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빛을 받으면 표면이 유백처럼 부드럽게 반사되며 보는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색감이 달라집니다. 표면에는 개등문이라 불리는 매우 섬세한 빅렬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식이 아니라 가마 속에서 탄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요 도자기가 지닌 완벽한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이 빅렬은 인위적이지 않고 매우 고운 밀도로 형성되어 있어 고급 여요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형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이루고 있으며 과장되지 않은 곡선과 절제된 장식은 송대 문인 취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장식적 요소는 최소화되어 있지만 손잡이와 하부의 조형에서는 은근한 긴장감과 리듬이 느껴져 단조롭지 않습니다. 여요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송대 미학의 정점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높이가 약 23 정도, 구연부가 약 12 정도입니다. 이 작품은 화려함으로 시선을 끄는 도자기가 아닙니다. 대신 오래 바라볼수록 색의 깊이와 유약의 숨결, 그리고 고요한 품격이 서서히 드러나는 도자기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급의 세계를 말해주는 여요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소장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렸습니다.